주택가에 있는 작은 가게, 동네 슈퍼는 아이들의 군것질거리나 가정주부의 반찬거리를 파는 친근한 이웃입니다. 그런데 동네 슈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1997년 만여 개에 이르던 동네 슈퍼는 10년이 채 안 돼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남아있는 동네 슈퍼도 건건히 유지되고 있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를 형편입니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편의점이 골목 상권까지 잠식하며 설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상품을 다양화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동 물류망을 갖추는 등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는 동네 슈퍼. 인사이더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출출한 배를 채워줄 라면 한 봉지. 하루의 고달픔을 씻겨줄 소주 한 병. 꼬마들의 손에 쥔 과자 한 상자. 일상 속 소소한 장보기를 이어가는 구멍가게이자 바쁜 걸음을 멈추고 이웃의 안부를 묻는 사랑방이 되는 곳. 동네 슈퍼입니다. 동네 슈퍼는 참새 방앗간 전에 방앗간이 있는 우리가 참새가 돼서 정감이 있는 그런 곳이. 어느 마을에나 있던 동네 슈퍼는 이제 골목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이어 SSM 그리고 편의점까지 대기업 점포들이 골목 깊이 파고들면서 동네 슈퍼는 해마다 수천 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전이나 오전 주문하는 손님이 거의 아예 없어. 보통 뭐 1시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안 올 때도 있고. 이 골목 상권은 짧게는 5년, 길어봐야 10년이면 아마 형태도 없어질 겁니다. 편의점은 무제한으로 지금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동네에서 사라지고 있는 동네 슈퍼. 다시 살아날 길은 없는 걸까요?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를 잇는 골목길이 씨줄 날줄로 얽힌 창원의 한 마을. 이 마을 중심에 20년째 자리를 지킨 터줏대감 동네 슈퍼가 있습니다. 150제곱미터 규모의 라면부터 공산품, 신선식품까지 고루 갖춰 웬만한 장보기는 거뜬합니다. 51살 전현우 씨는 초등학교와 주거단지가 골목마다 이어진 목 좋은 이곳에 슈퍼마켓을 차려 5 식구를 부양했습니다. 98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19년, 20년 다 됐을 것 같아요. 포스로 정확하게 찍히는 인원을 보면은 한 400명 정도. 10여 년 전만 해도 하루 400여 명의 손님들이 쉴 새 없이 슈퍼를 찾아 점원까지 따로 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매출이 절반 넘게 떨어져 인건비 부담에 전 씨 혼자 가게를 봅니다. 대형마트와 SSM 등장에 이어 전 씨의 슈퍼와 맞닿는 골목마다 대기업 편의점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4군데나 생겼어요, 4군데. 동서남북 다 생겼습니다. 저희들 가게에 오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가게 임대료와 물품 구매비 등을 빼면 적자를 겨우 면하는 정도입니다. 위기를 극복해보려 10대, 20대가 즐긴다는 간식거리를 드리고 도매센터에서 직접 물품을 사며 재고 부담을 줄여보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20년 이어온 생업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오늘도 밤잠을 설칩니다. 거의 임대료가 지금 꼽으로 오르는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장사는 더 안 되고 지금 아직까지 젊은 나이인데 이걸 그만두면은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구멍가게 규모의 영세한 동네 슈퍼는 더 열악합니다. 창원의 한 원룸촌에 자리 잡은 50제곱미터 규모의 동네 슈퍼. 62살 최순자 씨 부부가 텅 빈 슈퍼를 지킵니다. 2년 전 퇴직하면서 노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차렸지만 현실은 참담합니다. 많이 안 되지. 안 되지. 가격도 다운이 되고. 새벽 6시 반부터 밤 11시 반까지 두 부부가 슈퍼를 지키는 시간은 하루 17시간. 하지만 하루 손님은 고작 30여 명, 매출도 하루 30만 원 안팎입니다. 지난 가을부터 벌써 6개월째 적자입니다.
너무 하루 뭐 열 몇 시간 앉아있으니까 벅차니까 둘이서 교대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둘이 갖고 이러니까 혼자 월급도 잘 안 된단 말이야. 대형마트도 뭐 11시까지 문 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적으로 그 따라가 있다. 주변에 들어선 24시간 편의점으로 손님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 새벽 출근길, 늦은 밤 귀갓길 손님 한 명이라도 붙잡으려면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갖고는 도저히 뭐 자꾸 빚만 내려가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느 동네, 여느 골목마다 하나씩 자리하던 동네 슈퍼. 갈수록 생존을 위협받으면서 동네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동네 슈퍼는 지난 2006년 전국 9만 6천여 개에 달했지만 7년 동안 30% 가까이 사라져 6만 9천여 개만 남았습니다.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1997년 만여 개에 이르던 동네 슈퍼는 지난 2014년 5천여 개로 줄어 절반이나 사라졌습니다. 20, 30년 되면은 다 잠식된다고 봐야 되겠죠. 암울하게 되는 거죠. 지역에서 그 슈퍼에서 돈을 쓰면은 그 슈퍼에 있는 분이 또 저기 다른 업소에 가서 밥도 사 먹고 해서 지역 경제가 이렇게 저기 선순환이 돼줘야 되는데 대기업이 하니까 대기업으로 해서 이제 서울로 다 올라가서 지역 경제는 계속 붕괴하는. 그나마 살아남은 동네 슈퍼도 대형마트와 SSM에 이어 최근에는 편의점이 급증하면서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동네 슈퍼가 사라지는 동안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지난 2006년 전국 9,800여 개에서 지난해에는 3만 개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동네 슈퍼를 살리려 지난 2010년부터 나들 가게로 지정해 실내 장식을 바꿔주고 판매 정보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대량 구매와 자체 상품 개발로 무장한 대형마트와 대기업 편의점에 비해 동네 슈퍼는 가격 경쟁력과 물품 다양화를 확보하기 힘든 겁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 지원을 받고도 버티지 못해 폐업하거나 아예 편의점으로 바꾸는 경우도 40%에 달했습니다. 폐업으로 내몰리는 동네 슈퍼. 대책은 없을까요? 동네 슈퍼의 제도약을 위해 점주는 물론 물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인도 뭉쳤습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창원 공동도매 물류센터. 전국 처음으로 도매상인과 슈퍼 점주 등이 함께 협동조합을 꾸려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신선식품 식자재를, 11월부터는 주류 판매도 시작해 품목도 고루 갖췄습니다. 저희들이 골목 상권의 소매점 상인들과 또 도매하시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물류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물건을 공동으로 구매를 하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게 되겠죠. 그다음 비용도 절감이 또 많이 되고. 창원과 김해 등 이곳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회원은 1,300여 곳. 이 가운데 500여 곳이 동네 슈퍼 점주입니다. 점주가 직접 센터에서 물품을 구매하다 보니 유통 단계가 줄어 물건값이 최대 15% 저렴하고 필요한 만큼만 소량 구매할 수 있어 갈수록 이용률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량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반품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양한 구색을 갖출 수가 있죠. 지난 2015년 34억 원이었던 매출액은 지난해 61억 원으로 상승했고 지난해 11월에는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아직 점포마다 전체 물량의 10에서 20%만 센터에서 구매해 비중이 낮고 창원 지역 동네 슈퍼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동 물류센터는 회원이 많고 주문량이 늘수록 경쟁력이 생기다 보니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구매 비중과 회원 수 모두 늘려야 합니다. 센터는 앞으로 전국 32개 도매센터와 연계해 공동 구매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품질과 가격 모두를 잡기 위해 동네 슈퍼표 PB 상품 개발도 구상 중입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물류센터 같이 공동으로 상품을 구매를 하면은 아무래도 싼 가격의 물건을 지금보다 더 싼 가격의 물건을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지역에서 PB 상품을 만들었다.
하면은 32군데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동네 슈퍼 점주들도 활로를 찾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4년째 창원의 한 주택가에서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한 동네 슈퍼. 가게 곳곳에 세일을 알리는 현수막과 전단이 붙었습니다. 샴푸 한 통에 3,900원, 5개들이 라면 한 묶음에 2,800원. 70여 개 품목을 평소 판매가보다 최대 50% 이상 저렴하게 팔아 일부 품목은 마트보다 쌉니다. 설날 대목을 맞아 전국의 나들 가게와 동네 슈퍼가 일주일 동안 공동 세일에 나선 겁니다. 항상 대형마트에서 세일전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골목에 조그마한 소상인들이 세일전을 하기는 사실상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세일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하는데 이 세일전을 함으로써 내 가게를 홍보도 하고 싸게 팔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이번 공동 세일에 참여한 슈퍼는 경남에서만 50여 곳. 마트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자 나들가게 협의회가 아이디어를 내 지난 2015년부터 전국 공동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공통 세일 품목을 지정해 전국의 나들가게가 함께 구매하다 보니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세일을 홍보할 현수막과 전단, 사은품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홍보비를 절감했습니다. 동네 손님들의 호응도 높습니다. 실제 세일에 참여한 점포의 하루 매출이 참여하지 않은 점포보다 평균 28만 원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손님들의 발길이 잦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또 세일 들어가는 게 많아서 그런지 대형마트보다는 좀 싸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주 오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대폭 할인에 판매하는 대신 수익률을 낮춰 이익은 크지 않지만 고객 인지도가 높아져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들가게 점주들은 이처럼 전국적으로 연대해 구매력을 높이고 마케팅과 정책을 함께 고민해 동네 슈퍼 특성을 살린 체인화에 대한 청사진도 그리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대표로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이 물건도 공동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정부와 대응해가지고 어떤 요구를 하고 정부에 대한 걸 우리가 실행함으로써 점점 조직화되고 외부에 대한 대응력이 생기는 거죠. 넘어야 할 산도, 해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대기업에 맞서기에 골목 안 작은 슈퍼 주인에게는 전문 경영 비결도 자본도 부족합니다. 장밋빛 미래는커녕 바위에 계란치기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희들이 유통 경력은 상당히 많지만은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교육을 못 받았고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갈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점점이 흩어진 동네 슈퍼의 작은 힘을 한데 모으고 희망을 놓지 않고 한 걸음씩 디뎌야 합니다. 지금의 포기는 골목을, 이웃을, 희망을 포기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골목 상권은 짧게는 5년, 길어봐야 10년이면 아마 형체도 없어질 겁니다. 많은 점주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같이 가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동네 슈퍼의 위태로운 오늘은 힘겹게 세상을 헤쳐가는 또 다른 소시민이 우리에게 닥칠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골목 속 동네 슈퍼의 제도약을 우리 역시 고개 돌리지 않고 응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